네, 이번 5강에서는 연산자를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4강에서는 자료형 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료형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값을 저장할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의 타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값을 저장해 놓으면 그 값을 출력을 한다든가 또는 그 값을 수정을 한다든가 또는 그 값을 삭제한다든가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연산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값을 저장하고 그 값에 대해 수정과 삭제 또는 갱신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연산자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바에서는 어떤 연산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 연산자. 연산자에서는 연산자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산자의 종류입니다. 연산자의 종류와 연산자의 기호와 그 다음에 이 연산자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표를 보시면 많은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한 번에 모두 다 공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으니 제가 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산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술 연산자.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이므로 이 산술 연산자는 반드시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자열 연산자. 문자열 값을 연산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입 연산자. 산술 연산자나 문자열 연산자는 저희가 많이 접해본 그런 연산자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지만 대입 연산자는 조금 주의하셔서 저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증감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부 연산자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산술 연산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정수나 실수, 여기 보면 산출값이 숫자죠. 정수나 숫자를 4층 연산하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더하기 기능, 얘는 빼기 기능, 얘는 곱하기 기능, 그 다음에 이 기호는 몫을 구하는 기호입니다. 몫을 구하는 기호. 그 다음에 이 기호는 나머지를 결과값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눗셈을 한번 살펴볼게요. 5를 2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1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기호는, 이 슬러시로 된 이 기호는 산술 연산자에서 나누기 기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2라는 몫을 결과로 얻는 연산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실 때 이 퍼센트 기호는 산술 연산 중에서 나머지 결과를 구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 산술 연산에서 나머지는 1이 되겠죠. 1이라는 결과를 리턴하는 연산자입니다.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호 연산자. 부호 연산자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에 플러스를 붙이면 저희가 알고 있는 플러스 10이고요. 20이라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정수나 실수에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연산자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연산자가 어떤 자료형에 사용되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술 연산자는 정수나 실수 자료형, 부호 연산자도 정수나 실수 자료형에서 사용된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 자료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료형의 연산자는 도화기가 있습니다. 도화기. 산술 연산자에도 도화기가 있고 문자열 연산자에도 도화기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정수나 실수에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자열은 도화기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도화기, 얘는 사칙 연산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 A, B라는 문자열이 있고 그리고 C, D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이렇게 도하는 문자 연결 연산자인 문자 연결하는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이 연산자인 도화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하는 A, B, C, D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연산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산술 연산자는 정수와 실수일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 그런데 문자열이라는 자료형에 사용되는 이 플러스 연산자 기호는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연산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가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입 연산자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얘만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랑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우변의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한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a에 저희가 10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했다. 저희 좀 전에 배운 4장에서 선언문을 공부했었죠. 잠깐 복습을 하자면 int는 자료형이 되겠고 얘는 변수가 되겠고, 자, 이제 이 기호의 정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호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 대입 연산자가 되겠죠. 이 연산자의 정체는 바로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1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의 정의를 가지고 얘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공간에 기억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만났죠. 우변의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 우변의 값이 현재 10이 됩니다. 10. 우변의 값이 10. 10의 값을 좌변. 좌변이 의미하는 바는 A라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대입. 그래서 이 연산자의 결과로 인해서 A라는 변수는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 공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A는 10 이렇게 있을 때 A에 10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한다.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만 수식이 조금 복잡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중요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꼭 대입 연산자는 우변의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한다. 이 그림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대입 연산자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연산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증은 증가한다, 감은 감소한다는 뜻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A에 플러스 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제가 A는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때 자료형이 빠지면 안 되겠죠. int A는 10이라는 변수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A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우변의 값을 좌변에 이렇게 대입한 이 대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우변의 값을 좌변으로 이렇게 대입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럼 A 값은 최종적으로 10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증감 연산자가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 증감 연산자의 의미는 A는 A 더하기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연산자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연산자랑 대입 연산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는 다음에 살펴볼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연산자를 먼저 이렇게 실행할 것인가는 이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울 텐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입 연산자랑 증감 연산자 중에 증감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A는 A 더하기 1이죠. 현재 A의 값은 10입니다. 10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1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대입 연산자 정의를 보면 우변의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 현재 우변의 값이 11이 되죠. 이 우변의 값이 11이 되죠. 이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값을 11이라는 값으로 대입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이 아니라 10이 아니라 최종 11의 결과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증감 연산자.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는 뭐냐? 제가 i-마이너스까지 한번 해볼게요. a-마이너스는 이 공식을 가지고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a는 a-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와 그리고 대입 연산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연산자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연산자부터 실행할 것인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입 연산자보다 산술 연산자를 먼저 실행하기 때문에 DA는 A-1부터 실행을 합니다. 현재 A 값은 11이죠. 거기에 1을 뺐기 때문에 이 결과는 10이 됩니다. 그러면 우변의 값이 현재는 우변의 값이 10이 되겠죠. 이 10의 값을 10을 우변의 값 10을 좌변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현재 A의 값은 10이 아니라 다시 10이 저장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증감 연산자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 같은지 같지 않은지, 또는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때 산출값은 불린입니다. 불린. 쉽게 말하면 10은 10이랑 같다라고 했을 때 비교하는 거죠. 비교는 참과 거짓의 결과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10과 10이 같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10과 10은 같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true가 되는 겁니다. true. 자, 이 표시는 느낌표가 있고 눈이 있는 이 기호는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하고 느낌표가 붙었죠. 10하고 이렇게 느낌표가 붙고 는 하고 10이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10과 뒤에 있는 10 두 개의 값이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개의 값이 같지 않다.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false가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값은 같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같지 않다. 그러면 결과는 같다.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죠. 만약에 두 개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판별은 참. 이 판별문은 조건문이죠. 조건. 이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true로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이 같지 않다. 그런데 이 조건식은 결과가 10과 10이 같기 때문에 결과는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부분에 논리 부분에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 저희가 코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는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붙은 기호와 그 다음에 오와 기호가 붙은 두 개. 그래서 이 기호는 A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O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표에서 연산자의 종류를 기억하시고 각 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암기하셔서 코드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그 다음에 곱하기 C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수를 써서 다시 한번 제가 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더하기 20, 그 다음에 곱하기 30이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빼기 40까지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지우고 이수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연산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자, 이 중에서 연산자가 이 곱하기 기호가 연산자가 제일 높죠.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10 더하기 50 빼기 40 이렇게 수식이 바뀌게 되죠. 자, 이때 더하기랑 빼기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자, 산술 연산자인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인 10과 50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이 되겠죠. 예, 그리고 빼기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60과 빼기 40을 계산하면 최종 20이라는 결과값을 받게 됩니다. 예,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내용은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예,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산이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산술 연산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이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수식이 나왔을 경우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해 보시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살펴볼게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표인데 요거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수식에 있는 어떤 연산자가 제일 먼저 실행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일 낮은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낮은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대입은 값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대입 연산자가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선순위 가장 높은 거는 증간 연산자, 부호 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은 산술 연산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현재 산술 연산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전체가 현재 산술 연산자인데 그 중에서도 곱하기, 나누기, 몫을 구하는 연산자가 더하기,
빼기 하는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기억하시고, 이 표를 다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마이너스 20이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30, 그리고 빼기 50, 그리고 나누기 2, 그리고 빼기 10,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어떤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연산자는 저희가 부호 연산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호에 항이 하나뿐이 없죠. 20이라는 이게 이제 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얘는 항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호 연산자로 볼 수가 있어요. 사칙 연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항이 두 개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칙 연산자,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의 마이너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자를 다시 한번 분석 한번 해보면 부호 연산자,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가 있습니다. 근데 산술 연산자랑 부호 연산자 중에 부호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부호 연산자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호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0이라는 게 먼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를 보게 되면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먼저 우선순위로 결정이 된다고 표를 살펴보면 바로 산술 연산자 중에서 더하기 빼기보다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래서 더하기 30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빼기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빼기 10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몫을 구하는 이 연산자를 구해보면 50을 2로 나누면 25라는 몫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부호 연산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가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얘부터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 왼쪽에서 연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과 플러스 30을 하면 결과는 10이 될 겁니다. 그럼 10 빼기 25 빼기 10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과에서도 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10 빼기 20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0이 또 연산이 되겠죠. 그럼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5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산자의 종류와 그 연산자가 어떠한 연산을 하는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연산자가 우선하는가, 그 우선순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연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볼게요. 단항 연산자, P연산자가 한 개인 연산자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그 다음에 뿔뿔, 뿔뿔은 아까 더하기 1을 하는 거였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중에 느낌표가 붙은 연산자가 있습니다. 네, 이건 부정 연산자, 느낌표가 이렇게 붙은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건 부정 연산자, 그러니까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항 연산자가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코드를 보면 선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언문은 화살표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int는 선언문, 얘도 선언문, 그 다음에 얘도 선언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선언문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자료를 어떤 변수를 선언할 자료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할 때는 자료형, 변수명, 그리고 초기값. 초기값은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은 코드할 때 초기값을 항상 넣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int a는 30 이게 선언문이죠. a라는 기억 공간에 30이라는 우측의 값을 좌측에 대입하겠다. 그래서 a라는 변수는 30이라는 값을 저장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불린 타입이네요. b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값을 저장하는데 여기는 true와 false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초기 값으로 true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t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예전에 잠깐 봤는데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메인의 정체가 메소드였죠. 메소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마지막에 이렇게 소괄호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메소드가 되겠죠? 메소드는 바로 어떠한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 그런데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소드는 콘솔에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라. 줄바꿈은 키보드로 엔터 치는 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명령어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콘솔에 출력하고 여기 영역을 콘솔이라고 합니다. 콘솔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하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코드를 한번 저희가 실행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있네요.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저장해라. 이렇게 30이 저장됐습니다. 두 번째 코드를 보면 이 불린 코드를 보게 되면 자, b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으로 우측에 true라는 값을 주었습니다. 대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우측의 값을 좌측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t가 true, 제가 t라고 표시했지만 이건 tru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다시 말하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콘솔에 찍고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라.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라는 변수를 콘솔에 출력해라. a라는 변수의 값을 콘솔에 출력해라. a라는 변수에는 현재 3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을 콘솔에 출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에 줄바꿈을 이렇게 한 거죠. 줄바꿈. 이렇게 출력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 system.out.println 이죠. 콘솔에 출력하고 줄바꿈 해라. 자, 이번에는 괄호 안에 b라는 변수를 지정했어요. 그럼 b에 있는 값을 콘솔에 출력하고 엔터를 쳐라. 그래서 b에 있는 값은 현재 true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true라는 값을 이렇게 콘솔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줄바꿈을 실행하여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를 한번 볼게요. 선언문이 나왔네요. 그렇죠? C라는 변수로 기억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 보니까 연산자가 두 개죠. 대입 연산자랑 그 다음에 -a. 자, 그 마이너스는 저희가 부호 연산자도 있었고요. 산술 연산자도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부호 연산자랑 산술 연산자 중에서 얘는 부호 연산자가 되는 거죠. 이유는 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부호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30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에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대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0이 되는 겁니다. C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은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요 코드를 결과를 살펴보면 A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A의 값은 현재 30이기 때문에 30을 출력을 했고 줄바꿈을 했고요. 다음 코드를 보게 되면 C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줄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C의 값은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30이 출력이 되고 줄바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에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C++. 자, 이거는 단항 연산자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감식증에 증가하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C++는 의미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C는 C 더하기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 더하기 1. 자, 그러면 연산자가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플러스는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산술 연산자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는은 대입 연산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산술 연산자랑 대입 연산자 중에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요 수식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제 C는 마이너스 30이고요.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9가 됩니다. 이렇게. 29라는 결과를 이 수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온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가 나오죠.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저장해라.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이렇게 대입해라. 뭐 값을 저장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9라는 결과를 C라는 변수의 값에 저장해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 이제 없어지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9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 명령문 이 코드의 결과 값으로 C의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음 코드를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메소드였고요. 그리고 메소드는 기능을 가진다. 근데 이 println이라는 메소드는 콘솔에 괄호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고 줄바꿈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라는 값을 콘솔에 출력하고, 이제 C는 마이너스 2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9를 출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줄바꿈을 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system.out.println 또 명령어가 또 나오네요. 기능이. 콘솔에 출력해라. 콘솔에 출력하는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B라는 변수가 있어요. B라는 변수는 현재 true 값을 가지고 있죠. 여기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느낌표. 이거는 부정이라는 의미, 또는 반전이라는 의미, 일반적으로 부정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true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바로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false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줄바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언문에 따른, 그리고 이 선언문에 따라 어떠한 값을 초기 값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산자를 통해서, 특히 단한 연산자를 통해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인지 아니면은 부호 연산자인지를 잘 체크하시고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대입연산자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 B가 갖고 있는 B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은 true가 맞을까요? false가 맞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 현재 이 코드에 의해서 false라는 게 콘솔에 찍혔어요. 그러면 이 B라는 변수에는 true 값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false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true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B라는 값을 갱신시키거나 또는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대입연산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산자를 보면 부정연산자에 B가 붙었기 때문에 현재 B의 값을 부정으로 바꿔서 출력을 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B의 값을 부정으로 바꿔서 콘솔에 출력해라. 이 명령의 의미에는 대입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명령문을 통해서 콘솔에는 false라고 찍히지만 B가 저장하고 있는 값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입연산자 요거 좀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엔 이항연산자를 살펴볼게요.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연산자는 저희가 수학 시간에 많이 해봤던 좀 우리에게 익숙해진 연산자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몫을 구하는 나머지 연산자, 몫을 구하는 연산자, 그 다음에 %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얘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얘를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자열 연결 연산자. 이거는 문자열일 때는 앞에가 문자열, 그렇죠? 앞에 문자열,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가 문자열일 때는 앞에 있는 문자열과 뒤에 있는 문자열을 연결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입연산자 중에서는 이 플러스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는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A 플러스 는 1이라는 의미는 A는 A 더하기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그렇게 응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처음에 코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대입연산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런 연산자들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이거는 작다. 다시 말해서 A가 B보다 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가 B보다 작은 것이 true냐, false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비교연산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중에서는 and, 그 다음에 OR, 요거 and라는 연산자와 OR라는 연산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연산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연산자를 다 암기를 하시면서 코드를 짜는 것보다는 의미를 알고 그때그때 연산자를 익히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는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연산자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입 연산자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는 전부 다 비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A랑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A와 B 중에 B가 A보다 크다. 그러면 true가 되는 거고요. 자, 밑에 거는 A와 B가 있는데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식이 참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논리연산자 얘와 얘, 일단 얘는 당분간은 저희가 안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것도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이거는 AND 연산자, 이건 OR 연산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항연산자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선언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선언문을 가지고 먼저 공부한다면 a라는 변수의 값은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의 값은 7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변수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이렇게 저장한다, 대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선언문에 의해서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A랑 B를 도와라. 이거는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산술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도해라. A에 있는 값은 30, B의 값은 7. 그래서 37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 빼기 B. A라는 값은 30, B의 값은 7. 30 빼기 7이니까 23이 되겠죠. A와 B의 이번엔 곱셈이 되겠네요. A에는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B는 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2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 나누기 B. A는 30이 되고요. B는 7이 되겠죠. 그러니까 30을 7로 나누면 몫은 4가 됩니다. 4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네요. 자, 30을 뭘로 나누냐면 B에 있는 값 7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4, 7에 28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몫을 구하는 연산자는 이 몫인 4를 출력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는 이 나머지 2를 이렇게 출력값으로 갖게 됩니다. 이게 산술 연산자, 이항 연산자 중에 산술 연산자에 관련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 이항 연산자 중에 비교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 연산자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A와 B를 비교해서 이 결과가 true로 O와 false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비교 연산자로 비교하면 그 결과가 true나 또는 false로 결과값을 얻게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소스를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언문입니다. 그럼 설명을 조금 생략하여서 A라는 변수는 30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되고요. B라는 변수는 7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A랑 B랑 이 기호의 의미는 동등 비교, 같은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현재 A랑 B랑 값이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lse라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 이때는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생겼죠. 자, 살펴보면 두 P 연산자의 값이 다른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 A는 30이 있고요, B는 7이 있어요. 두 개의 값은 같지 않기 때문에 true로 이렇게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B보다 크다. A의 값은 30이고요, B의 값은 7입니다. 그러면은 A가 갖고 있는 값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true라는 결과를 얻게 된 거고요. 자, 이번에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30, B는 7.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true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랑 B 중에 B가 더 크다. A가 B보다 작다라는 수식입니다. A는 30, B는 7. 당연히 이 결과는 false로 나오게 되겠고요.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A랑 B의 값이 있는데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죠. 얘는 fals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연산자 중에 비교 연산자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 연산자는 이 결과값이 true와 false로 나온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판별하는 결과값이다. 이렇게 연계시키셔서 이런 조건에 대한 판결의 결과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연산자 중에 대입연산자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단순 대입연산자를 저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피연산자의 값을 변수에 저장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연산자의 기호도 있는데 대표로 얘만 살펴본다면 a 플러스는 1이라는 의미를 이 기호의 의미는 a라는 것은 대입연산자를 써서 a 더하기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 수식은 이런 의미로 풀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동작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랑 이 결과, 이 코드와 이 코드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결과값은 같지만 컴퓨터의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코드보다는 위에 있는 코드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자, 요거 주의하셔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대입연산자는 단순 대입연산자도 있고 복합 대입연산자도 있습니다. 복합 대입연산자는 대표로 예를 보게 되면은 a 플러스 n은 1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이거는 a는 a 더하기 1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같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컴퓨터가 연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속도 측면에서는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되도록이면은 이 위에 있는 코드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항연산자 대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문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B는 대입연산자에 의해서 7의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얘 한번 살펴볼게요. 자, B 더하기 는하고 30이 가는 의미는 B는 B 더하기 30입니다. 현재 B의 값은 7이죠, 7. 그럼 7 더하기 30이기 때문에 37의 결과를 얻게 되고요. 이 결과를 이렇게 대입을 하기 때문에 7이라는 값이 37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끝난 다음에 이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는 B의 값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대입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37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37이 출력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현재 B의 값에다가 10을 마이너스 하는 거기 때문에 37, 27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B의 값을 출력해 보면 27이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곱하기 2를 한 후에 산술연산 곱하기 2를 한 후에 그 결과값을 다시 B에 저장을 하는 거죠. 27에서 2를 곱하게 되면은 54가 될 겁니다. 54를 B에 저장하고 54를 B에 저장하고 그리고 B의 값을 출력하니까 54가 나온 거고요. 자, 이번에는 대입연산자가 있네요. B에다가 10을 대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10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출력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0이 출력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 후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현재 몫을 구하게 되면 4를 나누는 거죠. 10에서 4를 나누기 때문에 몫은 2가 될 겁니다. 2를 B에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몫이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연산자를 공부하였습니다. 연산자는 산술연산자, 부호연산자, 대입연산자 등등의 연산자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연산자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식에서 표현된 연산자가 어떤 연산자인지 먼저 구분하시고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셔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식을 계산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연산자와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하셔서 연산자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산자 기능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형변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